좌우에, 그놈의 좌우에. 그죠? 그러니까 개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곱하기 2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공비에 곱하기 2가 숨어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리고 이제 남은 얘기가 우리가 누구나 해왔던, 그동안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얘기는 거죠.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살짝 넘어오실까요? 네. 아니, 저기서부터. 그지? 요놈 길이가 현재 1이래요. 네. 요놈 길이를 small a1이라고 해볼게요. 그지? 요놈 넓이가 small s1이라고 가정할 때, 그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바로 a1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빗변은, 원래 얘가 1이면, 루트 2잖아, 루트 2, 그지? 루트 2였는데, 몇 등분했대? 3등분이니까, 얘는 저놈의 3분의 1, 즉, a1이 3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첫 번째 넓이를 알았답니다. 이런 얘기. 요놈을 뭐 하면? 제곱하면, 그지? 그래서 결론. 이건 살짝 지우시고, 네. 뭐라고? S1을 찾았는데, S1 찾기를, S1 첫 번째 넓이는 이렇습니다. 요놈의 제곱인 9분의 2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불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구하라 그러는데, 다시입니다. 닮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그지? 저를 일일이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최초에, 빨간 나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요 직각을 낀 한 변 길이가 1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노란 나라에 가봤더니 직각을 낀 한 변의 길이가 A1인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A1이지. 그지?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되는데? 넓이비가 넓이의 비율이 뭐가 된다고? 넓이 비율은 제곱. 요놈 제곱을 요놈 제곱 대 요놈 제곱이 1대 A1의 제곱. 맞나요? A1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요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넓이비마저도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느낌 오나요? 네, 그게 이쪽에 그림 속에 있겠지, 그치? 다시 한번 가봅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 빨간 나라에 있는 하얀색 빗금친 사각형이랑 노란 나라 속에 있는 노란색 빗금친 이 사각형을 우리가 분석해 볼 것인데, 그걸 분석하기 전에 빨간 나라 삼각형하고 노란 나라 삼각형 사이의 관계만 알면, 그지? 왜? 이놈을 확 줄여서 확 돌려놓으면 노란 나라니까 삼각형끼리의 비율을 찾아도 사각형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네.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넓이랑을 생각해봤더니 이 넓이에 대해서 저 넓이가 9분의 2가 됐답니다. 라는 뜻이에요. 느낌 왔지? 그래서는 성미급한 징수를 이랬단 말이야. 1 빼기 9분의 2분의, 그지? 얘가 바로 공비라고 생각하고 9분의 1을 살짝 해봤거든? 이렇게 다 해봤더니 9 빼기 2는 7이니까 이게 7분의 2거든요. 그리고 보기에 딱 가봤거든? 어라? 없네? 얼마나 출제인들께서 친절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함정을 다 잡아주잖아, 그지? 너 틀렸거든? 이런 거거든? 네. 뭐가 잘못된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넓이 비만이 공비를 만든 게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개수의 비율도 있다, 이거. 개수비는 2배가 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한 조각은 9분의 2짜리로 가는데 그런 게 2개씩 붙는 거니까 2조각씩 2배씩, 그지? 이게 곱해져서 결국 공비가 뭐가 됐다고? 공비는 9분의 4가 된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1 빼기 9분의 4분의 9분의 2로 이렇게 결국 얼마? 5분의 2가 정답이다. 됐지? 17번 문제다. 이렇게 해서 수열과 극한에 관한 분석을 일단락 잡아봅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죠? 여전히 귀납적 해결이 관건인데, 그때 귀납적 해결이란 단순하게 무식하게 막 나열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시간만 충분해 보세요. 무식하게 나열 답은 다 나오지, 그지?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공부 중이잖아. 지금부터 공부라는 게 오직 무식하게 나열해볼까?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지, 그지? 네. 어쨌건 주기와 주기적 현상에 주목하라. 물론 귀납법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죠? 대칭성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다 보시겠지만 어쨌건 수열의 귀납적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거기에서 주목하라. 나열을 하시되 거기 있는 주기 현상, 그리고 대칭성 여기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본다면 충분히 어려운 1등급으로 가는 그 문턱을 쉽게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형 문제에서는 어디에? 팩털 도형에 착목해서 개수의 변화마저도 여러분이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답니다.
되시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저 어려움이라는 것이 네, 곧 여러분의 소나기 안으로 딱 들어올 뿐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열과 극한 문제를 풀었다면 경우의 수, 확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한번 아이고야. 보셨나? 네, 선생님이 너무 과격하게 하나 봐. 그지? 네, 경우의 수 확률 파트로 넘어가서 네, 심층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네, 항상 얘기되는 거지만 기본 공식에 단순 적용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죠? 네. 경우의 수. 핵심은 수를 세어나가는 세기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즉, 공식에 너무 집착하거나 공식을 너무 급히 적용하려고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어떻게 셀 것인지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수능시험 공부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겁니다. 다른 단어는 공부할수록 점점점 차곡차곡 정돈이 돼가는데 이놈의 경우의 수가 짬뽕된 문제만 나오면 계속해서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문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들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 다만 이런 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라는 전략이 있을 따른다.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이 단원에 오셔서는 이렇게 생각했나. 그지? 어쩔 수 없다. 나도 이제 나도 그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응? 나도 집요해지고, 나에게도 지략이 생기는. 그지? 마치 공명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이 지략이 센 사람이고, 어쨌건. 네? 그런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네. 지랄 같은 공명명이 되지 마시고, 네. 제대로 된 공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수색의 전략이 이렇게 필요하다. 자, 수색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열조합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생각, 항상 집합의 사고방식 안에 서봐라. 네? 수형도를 그리는 것도 생각해봐라. 주로, 집합 쪽은 이런 겁니다. 또는이 지배하거나 혹은 여사건 쪽의 사고방식이 필요할 때 여사건 아시죠? 여집합. 적어도 땡땡. 적어도 땡땡땡. 혹은 무엇하지 않는, 즉 부정적인 거지. 이런 경우는 다 여사건 쪽의 전략이 필요하다. 네.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도 한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수형도는 주로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느냐면, 네, 엔드가 지배하거나, 그죠? 그리하여서 연속된 시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형도를 그려봅니다. 되시겠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기입니다. 그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계산 공식으로는 너무 단순하고, 그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경우의 수 전체의 핵심적 마인드는 다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적이다. 네, 처음 공부는 다 공식 외우기에 바쁘겠지만 그 공식을 외고 나잖아요. 네, 좀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당연하니까. 원래 그렇잖아. 구구단도. 네, 처음 외울 때는 매우 신기했는데 외우고 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일상화돼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공식들이라는 그냥 일상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의 수단일 뿐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거기 있지를 않고 바로 여기 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이런 관점에서 풀어보려는 그런 연습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형상화라는 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로 대응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대응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는 함수 있잖아요. 함수 이 그림 있잖아요. 무슨 그래프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여기로 대응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들이 충분히 형상화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되시겠나요? 자, 가봅니다.